다만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마른 몸이 아니라 혈당이 안정적인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그걸 이제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굶으면 다음에는 더 저장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파이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쓰게 하는 다이어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와 당뇨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혈당 잡으려고 살을 뺐는데 오히려 당뇨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인도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다가 당뇨 위험성이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어떤 현대인의 숙제이죠. 근데 이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혈당이 굉장히 큰 문제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사를 살리는 다이어트가 있고 대사를 오히려 망치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당뇨의 또 다른 이름이 대사증후군이잖아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관계된 게 당뇨인데, 이 신진대사를 다이어트가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체중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혈당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코어인 근육이 먼저 빠진 다이어트인 거죠. 당연히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당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비만의 증가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나 지방간이 있으면 당뇨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는 자체가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마른 몸이 아니라 혈당이 안정적인 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체중이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체중 감량이 당뇨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는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숫자보다는 원리를 강조하겠습니다. 간에 낀 지방이 줄어들고 염증이 줄어들고 근육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회복되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즉 지방간을 개선시키고 만성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혈당을 망치는 다이어트의 공통점은 세 가지죠. 첫 번째, 너무 굶는다. 우리는 너무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위기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 보면 잠의 구조가 깨어집니다. 불면증이 생기거나 잠의 질이 안 좋아지죠. 바로 다음날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악화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무리한 다이어트, 급속한 다이어트, 영양 균형에 맞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서는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는 이유는 근육에 재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위기상에 빠졌을 때는 근육을 분해하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거든요. 에너지를 그쪽에서 보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육은 혈당을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싱크대인데요. 싱크대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혈당이 밖으로 넘치게 되겠죠. 혈관 안에 넘치고 장기를 공격하고 뇌를 공격하고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더 뛰자는 방식은 단기 체중은 줄어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요요와 혈당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호르몬의 기능이 살아있으면 당뇨가 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혈당이 들어오면 혈당을 저장하는 혈당 창고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간, 그리고 지방세포, 세 번째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늘어난 이유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세포 쪽에, 간 쪽에 이게 쌓이게 되고 간의 대사작용이 떨어지고 지방세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인슐린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싶다면 근육을 키워라. 그리고 지금 현재 당뇨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뇨가 더 악화되지 않고 개선을 시키려면 근육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육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생활습관을 잘 디자인하면 당뇨병 약을 드시던 분 중에서 약을 끊거나 줄인 사례도 매우 많기 때문에 당뇨 관리는 근육 관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육 개선에 힘을 다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증인이 또 네. 우리 앨리스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근육을 키우니까 다행히 근 감소는 오지 네, 않았는데요. 네. 다이어트 할 때 보면 진짜 근육량이 확 줄어드는 맞아요. 걸 느끼게 네. 돼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근육량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이어트는 꾸준하게 자기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로 해야지 다이어트 성공률도 높아지고 몸도 나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쭉 살이 이렇게 찐 채로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그걸 이제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요요 사이클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우리 몸이 극단적인 인슐린 저항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요요는 몸에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지금 굶으면 다음에는 더 저장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파이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빠졌던 기억과 늘어났던 기억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났을 때 또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혈당 관리는 의지가 아니라 피드백 시스템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뭘 먹었을 때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CGM, 연속 혈당 측정기의 강점입니다.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쓰게 하는 다이어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죠. 예외 없이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육이 빠지고 지방간만 남아있는 경우. 두 번째, 수면, 스트레스가 망가지면서 코티졸이 계속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처방을 식단표로 끝내지 않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근육을 같이 봅니다. 혈당은 밤에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저혈당이 뜨는 경우는 밤에 자기 전에 고혈당 음식,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우리 몸에서 당을 저장한 능력, 근육의 감소가 있거나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염증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굉장히 결국 이제 혈당 롤러코스터의 결과가 야간 저혈당을 일으키거든요. 그 혈당 롤러코스터를 일으키지 않는 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당을 이렇게 정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컨디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CGM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백하자면 밤에 과자 먹고 자고 났더니 밤에 저혈당 맞아요. 알람이 예. 왔는데 여러분 혈당은 올라가면 무조건 급전직하하게 돼 있어요. 그 저혈당은 바로 앞에 고혈당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혈당과 고혈당의 연관성이 있군요. 네, 동질의 양면이죠. 네. 요즘에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약물들, 뭐 비만 주사들 나오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당뇨를 관리하고 비만을 관리하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죠. 비만이 있으면서 대사증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만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안 맞는 사람이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준이 맞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뇨가 생겼고 비만한 어떤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요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약이 해결하는 것은 식욕의 일부이지 루틴 전체가 아닙니다. 루틴을 바꾸는 것은 본인의 생활 시스템이죠. 약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근손실 방지,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꾸준한 섭취, 식후 루틴, 수면. 자, 약을 쓰면서 체중은 줄었지만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근육은 줄어들고 수면은 흔들리고 혈당은 오히려 그러면서 이 약을 끊었을 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약을 끊는 순간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약을 쓰든 안 쓰든 나의 혈당이 흔들리는 시간대를 찾아서 그 시간대의 루틴을 먼저 고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는 체중 게임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체중계 이면에 있는 나의 혈당이 얼마나 안정 범위, 건강 범위 내에 있는지를 보는 게임으로 시각을 전환하십시오. 따라서 연속 혈당 측정이 이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열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인데 연속 혈당 측정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요요도 줄고
당뇨로 가는 길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